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 냉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때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식품 내개 전염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조리도구 소독 등 위생관리가 철칙입니다. 민선 7기가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충북 도정을 중심으로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소화전과 횡단보도 등 기존 4곳에다 스쿨존이 추가된 건데 앞으로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과 충돌합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민식군이 숨졌을 때도 불법 주차 차량이 화근이 됐습니다. 비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초등학교 앞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까지 걸어놓았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없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는 차량 옆을 피해 다닙니다. 아이들은 사실 주위를 잘 둘러보지 못하니까 갑자기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스쿨존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렇게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스쿨존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황색 실선 등이 보이도록 2번 촬영한 뒤 전송하면 됩니다. 다만 한 달간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을 갖고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존 과태료 2배인 8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등교일을 감안하여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187건입니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스쿨존 주민신고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소비 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된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제 약발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인데 간신히 버텨온 실물 경제,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골목마다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전통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후 조금은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시장이 좀 활성화되었고요. 소고기랑 뭐 삼겹살 같은 거 집에서 가족분들끼리 구워 드실 수 있는 게 많이 나갔어요.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비 심리는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1월 100.9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 이후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 11.1포인트 크게 반등했고 6월에는 84.9를 기록하며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발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 냉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진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예전으로도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충북의 6월 소비자 동향지수 중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전망치가 전월 대비 각각 3포인트와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펼치고 있지만 마케팅이 취약한 중소상점가들이 관건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온라인에서 충북전 특판 행사를 열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도내 전통시장하고 주요 상점가 18개소 등에서 할인과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속 간신히 버텨낸 소비 심리가 또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속출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덥고 습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품 매개 전염병에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발병이 시작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벌써 60명 가까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유증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제대로 익지 않은 소고기나 오염된 음식물에 번식한 세균이 독소를 내뿜어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대부분 일주일 안에 호전되지만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합병증, 용혈성 요독 증후군까지 번질 경우 투석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신장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한 30% 정도는 실제로 이제 만성 신부전을 갈 수 있는 좀 중대한 질환이기는 해요. 영유아나 되게 노약층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잘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어린이들한테 많이 발생하니까 그게 좀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쳐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은 식재료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뿐 아니라 간에 손상을 주는 비브리오 폐혈증 등 세균성 질환과 장염 증상이 동반되는 로타바이러스 등이 유행하기 쉽습니다. 또 지난해 대전과 부산 등에서 집단 발병했던 A형 간염의 경우도 상한 조개젓 섭취가 원인이었습니다. A형 간염은 치료제가 없는 대신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최선입니다. 예방접종이 제일 확실하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하자. 그 나이 어린 아가들은 외부 음식보다는 부모님들 직접 구매해서 안전하게 조리하는 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처럼 여름철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30초 손 씻기와 조리도구 소독 등 위생관리가 철칙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민선 7기가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CJB는 충북 도정을 중심으로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의 성과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년 충북 도정의 가장 큰 성과는 미래로 가는 초석을 닦았다는 부분입니다.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이 오송에서 선포되는 등 6대 신성장 산업을 충북에서 꽃피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강호축 구상이 마침내 국가 계획에 공식 반영된 데 이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X축 철도망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과 소방복합 치유센터 유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방사광 가속기 5창 유치로 전반기 도정에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부군 상승에 빗대 도운 상승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큰 사업들이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있어서 도운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파를 잘 견뎌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2년간 충북의 투자 유치액은 21조 원에 달합니다.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의 고용 쇼크 속에서도 충북은 지난달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오히려 개선되고 수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어쩌면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는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마침내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제조창 C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충주시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기업 유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영동구는 8,3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양수발전소를 유치했고 증평구는 에듀팜 특구를 개장하는 등 시군마다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에 이어 충주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와 제천권의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충주가 수소차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수소차가 잇따라 충전소로 들어옵니다. 충주 도심인 연수동에 생긴 수소 충전소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전 대수가 제한된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 충전소나 여주 휴게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줄인 겁니다. 멀리 안 가도 되고 가까워서 좋고요.
우선은 차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충전 시간은 5분 안팎으로 승용차 기준 하루 80여 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없는 원주나 제천 등 타 지역 운전자들의 수요도 흡수할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내년 7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비롯해 수소 융복합 충전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수소차 핵심 기지인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과 함께 수소차 중심지로의 입지를 다지는 겁니다. 해외 기술진들이 조금 더 일찍 올 예정이었는데 5월 중순에 입국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시운전도 같이 늦춰지게 되면서 준공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충주에서 출고된 수소차는 모두 76대, 올해는 225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했던 과수 화상병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매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하는 정밀 진단 결과 충북의 신규 확진 농가가 43일 만에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정당국은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무관객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이상천 제천시장은 국가 차원의 방역 노력이 강화되는 시기여서 영화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규모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유튜브 공식 채널과 온라인을 플랫폼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는 택견을 비보이로 승화시킨 이상민 씨와 실용무용단 리니스 대표 김지영 씨 등 충주 출신의 젊은 예술인 5명으로 이들은 온 오프라인에서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홍보에 최일선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저소득 가정의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회사 에코프로와 출산 축하용품 맏업박스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초록우산이 주관하고 에코프로가 1억 5천만 원을 후원하는 맏업박스 사업은 기저귀와 젖병 등 육아에 필요한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3년 동안 차상위 다문화 가정 420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